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의심하게 하는 신비로운 장소들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여러 번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말문이 막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문명의 기원에 대한 모든 역사적 재구성을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바다 계곡을 탐험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세상이 잊어버린 아주 오래되고 발전된 문명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도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흥미로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해서 저희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의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구의 외진 한 구석, 산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바다 계곡에는 모든 합리적인 설명을 거부하는 놀라운 석조 구조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거석 구조물들은 인간상과 거대한 석재 항아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대 고고학자들에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각상은 과장된 머리와 다리가 없는 몸을 가진 스타일러된 인물들로 일부는 심지어 임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조각상들은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을까요? 누가 이들을 조각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도구로 만들었을까요? 바다 계곡은 1908년에 유럽인들에게 발견되었으며 민속학자이자 선교사였던 알베르트 크루이트가 계곡 전체에 있는 조각상과 항아리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공동체는 이 기념물들이 자신들의 역사 일부이며 이제는 기억에서 사라진 조상민족이 세운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일부 전설에 따르면 이 조각상들은 마을의 수호자였으며 번영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희생제물이 바쳐졌다고 합니다. 현재 바다, 배수와 나프 계곡에는 400개가 넘는 거석 유물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는 칼람바라고 불리는 약 400개의 거대한 원통형 항아리와 아르카라고 불리는 30개의 인간 형태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거석들은 서로 매우 다르지만 모두 신비로운 공통의 기원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칼람바는 지름이 1m에서 2m 사이로 두꺼운 뚜껑이 있는 거대한 석재 항아리입니다. 그 정확한 용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이론에 따르면 이 항아리들은 장내용 항아리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칼람버는 시신을 담기에는 깊이가 너무 얕아서 그 용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항아리들은 장례의식과는 거의 관련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오늘날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매우 복잡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아르카는 높이 1-4m의 인간 형태 조각상입니다. 아르카의 주요 특징은 과장된 크기의 머리와 다리가 없는 몸통입니다. 몇몇 조각상은 임신한 여성의 모습으로 다산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물들은 누구였을까요? 왜 이들의 표현은 양식화되어 있으면서도 이렇게 강렬하게 다가올까요? 바다 계곡에서 가장 매혹적인 조각상 중 하나는 팔린도입니다. 현지어로 팔린도는 엔터테이너라는 뜻입니다. 팔린도는 높이가 4m가 넘으며 계곡에서 가장 잘 보존된 조각상 중 하나입니다. 현지 전통에 따르면 팔린도는 공동체를 즐겁게 하거나 보호하는 역할을 했으며 종종 개인적인 의식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그의 커다란 머리와 수수께끼 같은 표정은 마치 보는 이와 소통하려는 듯 보이며 무수한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이 놀라운 유물이 만들어진 암석은 이 계곡에서 발견되지 않는 종류의 암석으로 신비로움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언제 이곳에 가져왔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비정통적 가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공식적인 연대 측정에 따르면 바다 계곡의 조각상들은 약 1000년에서 5000년 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추정이 정말로 정확한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주류 과학계가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보겠지만 이 조각상들의 역사는 훨씬 더 아득하고 신비에 쌓인 과거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인류는 55,000년에서 65,000년 전에 동남아시아에 정착했습니다. 약 15,000년 전까지만 해도 해수면은 지금보다 약 125m 낮아졌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세요. 즉, 오늘날 자바해 60m 아래에 있는 지역이 그 당시에는 순달랜드라고 불리는 광대한 육지의 일부였다는 뜻입니다. 이 땅은 말레이반도, 수마트라, 자바, 보르네오를 연결했고 반대편에서는 배를 타고 쉽게 술라웨시와 필리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빙하기의 대부분 기간인 약 11만 년 전부터 1만 5천 년 전까지
이 광대한 육지가 드러나 있었고, 덕분에 인간들은 육지와 바다를 통해 새로운 지평선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로 이 시기, 약 5만 년 전에서 3만 년 전 사이에 최초의 인류가 술라웨시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 1만 9천 년 전 최종 빙기 극대기가 끝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후가 따뜻해지며 바닷물 상승으로 거대한 땅이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해수면이 더 빠르게 상승했던 주요한 시기가 최소 3번 있었습니다. 약 1만 4,500년 전, 1만 1,500년 전, 그리고 7,500년 전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술라웨시가 진정한 섬이 되어 동남아시아의 다른 지역과 분리되었고, 이미 그곳에 정착해 있던 문화들도 고립되었습니다. 오스트로네시아 집단이 도착했을 때는 해수면이 이미 현재와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고도의 해양 항해 기술 덕분에 수평선 위로 보이는 섬들까지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술라웨시에서 볼 수 있는 신비로운 거석들은 훨씬 더 오래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아직 모두 밝혀지지 않은 비밀을 간직한 깊이 뿌리내린 문명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거석들을 세운 이 신비로운 민족은 누구였을까요? 한 가지 단서는 지구 반대편, 바로 터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göbekli tepe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곳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거석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göbekli tepe는 약 1만 1,500년 전 세워졌으며 스톤헨지와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이 유적지는 원형으로 배열된 일련의 거석 기둥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많은 기둥에는 동물과 수수께끼 같은 상징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göbekli tepe의 조각상들은 양식화된 인물로 종종 상징적인 세부 묘사가 있으며, 손과 팔이 특정한 위치에 놓여 있고 손은 배 위에 얹혀 있습니다. 이 자세는 바다 계곡의 조각상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하며 두 유적지 사이에 상징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의 표현,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강조, 그리고 인물의 양식화는 이 두 장소를 공통적으로 연결하는 요소들입니다. 이 두 곳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겉보기에는 서로 다른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다 계곡의 조각상들이 göbekli tepe의 조각상들과 같은 시대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두 문화가 비록 시간과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통된 지식을 공유했거나 이 조각상들을 만든 문명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일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본 것처럼 göbekli tepe는 바다 계곡 문명보다 훨씬 이전 시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시대는 마지막 빙하기 직후로 지구의 지리도 지금과는 매우 달랐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공식 역사상 이런 유물을 만들 정도로 발전한 문명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다 계곡의 조각상들은 göbekli tepe와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른 거석 기념물들과도 닮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의 산아구스틴 조각상들과 이스터섬의 유명한 모아이 석상들이 있습니다. 손의 자세와 조각상의 형태, 모두 이러한 문명들이 시간과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연관성 또는 최소한 놀라운 우연의 일치를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들은 큰 머리와 양식화된 몸체로 유명하며 그들의 용도는 여전히 대부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 아구스틴의 조각상들은 인간과 동물을 의례적인 자세로 묘사하고 있어 상징성과 신성함에 깊은 연관이 있는 문명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어떤 문명이 이렇게 발전된 작품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민족들과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 계곡의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거대한 돌 항아리처럼 보이는 거석들이 존재하며 이 역시 매우 신비롭습니다. 이 거대한 돌 항아리들은 사실 이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는 종류의 암석으로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만들어진 재료는 더 먼 곳에서 운반되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거대한 돌들을 어떻게 옮기고 건설과 운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고대 주민들은 어떻게 이런 돌을 이동했을까요? 우리가 보았듯이 칼람바의 용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가설은 이들이 집단 장례용 항아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항아리에서 거대한 뚜껑이 발견된 사실이 이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칼람바가 시신을 담기에 충분히 깊은 것은 아니며 일부는 장례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내부 구획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의례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어쩌면 신성한 물 저장고로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용도에 대해 가설만 제시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설명과는 아직 거리가 멉니다. 게다가 이들이 장례 용도로 사용된 물건이었다고 상상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는 고대 인류 거주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돌들을 다듬는 데 사용된 기술 역시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구로 조각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흔적이 없어 우리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단단한 금속을 몰랐던 원시민족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고 인간의 거주 흔적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 거석들이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후 아주 오래된 민족에 의해 이 지역으로 옮겨졌다는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민족은 이 지역에 정착하지도 않았는데 앞서 말했듯이 인간 거주지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유물들이 놓여있는 지역에 험난한 지형까지 더해지면서 원시민족이 이런 거대한 돌을 옮겼다는 사실이 더욱 신비롭고 거의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정리하자면 바다 계곡의 유물들을 만든 민족이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유물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곳까지 옮겨졌는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식 연대 측정에 따르면 이 유물들은 의문이 많은 역사적 시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단서들은 오히려 이 거석들이 훨씬 더 오래된 시기에 세워졌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문서와 고고학적 조사로도 이 놀라운 유물들의 기원과 목적을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현지 원주민에게 이 거석들의 역사에 대해 아는지 물어봅니다. 원주민들은 이 조각상과 거대한 석재 항아리가 태고적부터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현지의 믿음은 훨씬 더 매혹적이고 불길한 무언가를 암시합니다. 전통에 따르면 실제로 바다 계곡의 거석들은 저주받은 혈통의 돌로 변한 잔해라고 합니다. 고대 존재들의 한 종족으로 그들의 행동 때문에 영원히 돌로 변해 남게 된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존재들은 감히 상위의 힘에 도전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고 그 결과 조각상으로 변해 정글의 깊은 고독 속에 머물도록 저주받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전설이 이것뿐인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고대 인종이 돌로 변했다는 전설은 세계 여러 지역 전통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안데스 전설에서는 비라코차 신이 과거 시대의 거인들을 돌로 변하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의 혐오스런 행동 때문이죠. 현지 전설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많은 다른 전통에서 오늘날 조상이라고 번역되는 용어는 단순히 사라진 선조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신비로운 무언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비유적으로 이 조상들, 즉 문자 그대로 먼저 태어난 이들은 우리 시대 이전에 세상에 살다가 사라진 선인류, 대홍수 이전의 문명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따르면 조상들은 단순히 고대인이 아니라 잊혀진 혈통, 고대시대 이전의 선행인종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의 것이 아니라 대홍수 이전의 것입니다. 고대의 이야기는 전해져 왔습니다. 아마도 이 고대인들은 이제는 사라진 아주 오래된 문명의 마지막 실질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이러한 대홍수 이전의 문화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존재의 흔적을 바다 계곡과 같은 외딴 곳에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류 과학계가 이렇게 급진적인 가설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지역과 전 세계 여러 곳의 민간 전승과 신화 속에 살아남은 구전 전통의 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서 저희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